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에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문어인 파울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문어는 단순한 해양동물이 아닌 축구 팬들의 예언자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의 독특한 예측 방식으로 6경기를 정확히 맞추며 월드컵의 점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그의 예언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결승전에서 이 문어가 스페인을 선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긴장 속에서 그 결과를 기다렸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은 문어 파울에 대해 어떤 기억을 갖고 있으신가요? 혹시 다른 동물들이 예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보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및 전국에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전문가를 모시고 기후변화와 관련 활동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책으로 만나는 지구, 영화로 푸는 환경 토크, 채식을 부탁해 코너도 시민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 4시에 재방송이 있습니다. 웹에서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를 다운받으셔서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에서도 저희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시민께서는 주파수와 시간 꼭 확인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자, 공유는 사랑이라는 거, 저희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은 저의 요구사항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은 특별한 코너죠. 영화로 풀어보는 환경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나의 문어 선생님입니다. 1부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문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영화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악 듣고 2부에서는 문어 양식장을 포함한 물고기 양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화를 소개해 주실 박은서님은 잠시 후에 음악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행복한 결말의 이야기가 될까? 아니 서로 만나지 않았다면 다른 곳에서 웃고 있었을까? 어렴풋이 보이는 어둠을 애써 외면하고서 불빛을 따라 걷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었어. 결국 절망이었어. 앞이 보이지 않아 알면서도 그래 멈출 수가 없었잖아. 사랑이 온 세상을 삼켜버렸어.
네, 안혜은의 딥 블루 파란 노래 들으셨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후변화 전문 라디오 방송 지구로운 채식 생활을 듣고 계시고요. 영화로 풀어보는 환경 토크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영화를 소개해 주실 박은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섹시한데 무슨 일 있었나요? 감기에 걸렸어요. 네, 요즘 김장하느라고 혹시 또 힘들어서 감기 걸린 거 아닌가요? 네, 김장할 때 좀 토요일 날 엄청 추워가지고 감기에 걸렸어요. 네. 앞으로 빨리 회복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다큐가 나의 문어 선생님이잖아요. 네네. 이제 문어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식용도 하고 하는 그 문어입니다. 동물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영화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사실 저는 이 영화 예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그 털보하고 먹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가수 B 씨하고 노홍철 씨가 하는 프로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 가수 이효리 씨가 출연을 네. 했었는데 이효리 씨가 약간 환경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 영화를 추천을 해줬었거든요. 네. 나의 문어 선생님. 그래서 같이 그때 한번 봤었는데 다시 이번 기회로 다시 보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저도 꽤 오래전에 이 영화는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능이 뛰어난 동물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 영화를 선정한 이유가 이제 하나 있죠. 그것은 이제 여러분 끝까지 왜 우리가 이 영화를 선정했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 수 아마 있을 보신 거니까.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겠겠네요. 네, 한번 이 얘기 풀어볼게요. 그러면 네. 소개 좀 먼저 네. 간단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문어 선생님은 이 감독은 피파 얼릭이고요. 제임스 리드 이렇게 두 사람인데 이 출연자는 그레이그 포스터와 그 아들 톰 포스터 그리고 문어 그리고 바닷속 여러 동물과 다시마 숲 등입니다. 네. 여기 출연했던 그레이그 포스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영화 감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장르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러닝타임은 90분이고 촬영 장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웨스턴 케이프주 아프리카 끝자락에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곳으로 두 개의 대양이 서로 만나 폭풍 치듯이 파도가 맞부딪힌다고 해서 폭풍의 곳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곳을 배경으로 촬영이 되었는데 그곳을 지금은 희망봉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네. 이 영화에 나오는 출연한 주인공인 그레이크 포스터는 감독이에요. 근데 18년 동안 영화 촬영이나 이런 촬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너무 위기가 와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자신이 어렸을 때 자주 다녔던 바다를 찾았다고 해요. 네. 이곳이 바로 이제 그 폭풍의 곳이라는 곳인데 그곳의 수온은 8에서 9도로 아주 차가운 곳이고 이곳에서 한 1년 정도 이곳에서 수영을 하면서 감독이 자유롭게 바다에서 유영을 할 수 있었고 자연과 더 동화되기 위해서 산소통도 매지 않고 잠수복도 벗고 맨몸으로 수영을 하면서 이제 관찰을 했다고 해요. 관찰을 하다가 이제 우연히 문어를 접하게 돼서 이 영화를 이제 찍게 된 거죠. 근데 이 영화는 2021년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다큐멘터리 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네, 나의 문어 선생님 영화를 보시면 방금 은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맨몸으로 수영을 하면서 문어와 네. 만나는 그리고 해초숲을 지나가는 네. 그래서 여기 등장 인물들이 이제 바닷속에 있는 우리 네. 친구들이죠. 네, 네. 맞아요. 제목이 이제 나의 문어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이제 좀 더 남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라는 단어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우리가 존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그로부터 배움이 있을 때 네. 우리가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문어를 에게 배울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문어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셨다고요? 네. 네, 제가 이제 이 나의 문어 선생님 영화를 보고 이제 저희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사전에는 어떤 문어가 어떤 식으로 이제 묘사가 돼 되는지. 있는지 네. 한번 또 찾아보고 영화에서 어떻게 이제
문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한번 조사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문어는 다리가 8개가 있는 연체동물의 일종이고요. 바다 밑에 서식하며 연체동물과 갑각류들을 먹고 살고 수명은 3년에서 5년 정도로 알려져 있고 크기는 약 3m까지 자란다고 해요. 3m면 네. 어마어마하죠. 우리 인간보다 네. 훨씬 더 크죠. 약간 그 영화 그 캐리비안 해적 보면 엄청 네. 무시무시한 크라켄 그 네. 문어 괴물 나오잖아요. 네. 네. 그 생각나더라고요. 네. 무게는 이제 41kg 정도고 서식 장소는 연안에서 심해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무척족 동물 중에서 가장 복잡한 뇌를 가졌고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익힌다고 해요. 한번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면 그걸 기억해서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아, 굉장히 똑똑하네요. 네. 네. 문어는 때때로 주변과 비슷한 색으로 변하거나 기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데 흰색은 공포, 붉은색은 화가 났을 때의 색깔이라고 해요. 이 색깔도 보면 사람과 똑같을 것 같아요. 화가 나면 우리가 네, 얼굴이 확 울그락 불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공포해지는 얼굴이 하얘지듯이 네. 신기하네요. 네. 암컷은 알이 부화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돌문 입구를 막고 있다가 수컷 문어는 짝짓기가 끝난 후 암컷이 수컷을 죽이고 잡아먹기도 한다고 해요. 알이 부화하는 날에 맞춰 어미 문어는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영양이나 뭐 산소를 알들에게 내어주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네. 장기 기억, 단기 기억을 갖고 있고 그리고 모성애가 굉장히 우리 인간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더 문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은요. 네, 이게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건 이제 보통 우리가 사전에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고 이제 영화를 통해서 더 깊게 이제 알게 됐는데 네. 그 나의 문어 선생님 영화에 따르면 문어가 이제 3개의 심장하고 네. 9개의 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놀랐는데 네. 8개의 다리에 작은 뇌가 하나씩 다 각각 들어있다. 네, 중심에 큰 뇌가 한 개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한 개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 뇌가 여러 개면은 중심에 있는 뇌가 이렇게 통제를 하나? 각각 다른 네,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네. 그것도 그래서 그 다리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이제 좀 그냥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이제 네. 예전에 우리가 팔다리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네. 이게 서로 각기 명령을 네. 주고 각자 개체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좀 네. 무서운 생각도 들고. 네. 근데 이제 문어는 이제 좌우 대칭이고 2개의 눈과 8개의 다리에 중앙 지점에 부리가 있는 입을 가지고 있고 문어는 복잡한 신경계하고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피는 파란색이라고 합니다. 낮은 산소 포화도와 저온의 물속에 적응하기 위해서 헤모사이아닌이라는 혈색소를 갖고 있는데 그게 좀 파란색이라고 해요. 네. 문어는 그리고 빨판 2,000개로 제각기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거는 손가락이 2,000개나 된다는 이야기랑 똑같다고 합니다. 네, 우리 인간은 이제 헤모글로빈으로 인해서 색깔이 빨간데 헤모사이아닌이라는 혈색소 때문에 색깔이 파랗다는 네. 거군요. 그리고 이제 세계 심장이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특이한데 말씀하셨듯이 뇌가 9개라는 거 정말 똑똑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어 지능이 얼마만큼 높은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은요. 그 예전부터 과학자들은 문어가 무척주 동물들 가운데서 아주 똑똑하고 복잡한 뇌구조와 인지 능력을 가진 특별한 유기체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연구도 예전부터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국제고등연구원에 따르면 문어의 신경과 인지기관의 복잡성은 분자적으로 인간의 뇌와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네. 연구팀은 문어와 인간의 뇌가 서로 비슷한 전인인자, 즉 한 개체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뒤섞이거나 복제될 수 있는 유전자의 일종인 점핑 유전자를 공유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점핑 유전자는 놀라운 인지 능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해마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비슷한 학습과 인지 기능하는 이런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문어는 연체동물 중에서 제일 지능이 높고 똑똑하고 그리고 이 지능이 그 개나 고양이와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인간의 뇌와 비슷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이고요. 네. 사실 우리는 동물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동물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 아닌가라는 것을 또 한 번 이 문어에 대해서 알면서 네. 제가 갖게 되었는데 우리가 너무 그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유전자가 네. 좀 엄청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뇌가 벌써 9개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심장도 3개나 있고 각각 다른 기능을 한다고 하죠. 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문어라는 이름이 왜 문어인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 문어라는 그 단어의 이름은 문어가 이제 위험할 때 이렇게 그 먹물을 튀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색깔을 바꾸기도 하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붙여진 이름인데 이 문어가 먹물을 이렇게 확 품을 때 그 모습이 꼭 그 우리가 좀 글자 좀 많은 어떤 선비를 닮았다고 해서 네. 그럴 문자를 써서 문어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문어란 단어를 우리가 썼을 때 이미 문어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 문어가 이제 뭐 뇌가 9개 정도 되니까 지능이 높잖아요. 근데 네. 이 다른 동물과 물론 몇 동물들이 도구를 사용하는데 이 문어도 도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만큼 지능이 높은지를 도구를 사용하는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좀 설명해 주신다면은요. 이제 코코넛 문어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코코넛 문어의 생태 연구 도중에 이 문어가 몸을 숨기기 위해서 코코넛 껍질을 짝을 이렇게 맞춰서 찾아서 이제 들고 이제 도망가면서 이걸 합친 뒤에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서 공개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문어가 도구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발표입니다. 적에게는 강하게 먹물을 뿜지만 장난칠 때는 약하게 내뿜을 정도의 판단력도 있고 개와 같은 반려동물처럼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은 머릿속에 기억하여 살갑게 굴고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경계를 하고 먹이를 주지 않을 때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고약하게 심통을 부리고 종종 장난치듯 몰별하고 쏟아내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기억을 하고 있다가 네. 다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억한 것을 되돌리게 해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네. 있다고 그 하잖아요. 어떤 실험도 제가 그걸 찾아봤는데 이제 네. 문어한테 이제 방을 2개 주고 원래 기존에 좋아했던 방이 있고 뭐 안 좋아하는 방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고통을 느낀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그 같이 연결될 수 있는데 네. 평소에 좋아하는 방에 이제 전기 충격을 해줬더니 네. 문어가 그걸 기억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방을 들어가지 않고 다른 그렇지. 방을 들어갔다고 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기억이 네. 능력이 굉장히 좋고 또 이제 고통도 느낄 수 있다. 뭐 그렇죠. 이렇게 네, 얘기할 수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혹시 그때 올림픽에 그 문어가 그 경기를 맞추는 거 기억하시나요? 네네. 네. 그 언제 단편적으로 기억나는데 네. 이제 문어가 공을 이렇게 어디에 네. 집어넣는 그런 거였던 네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 태극기를 넣고 어느 나라가 이길지 그래서 그 문어 그 이제 그 월드컵의 그 축구 경기보다는 아마 그때 그 네. 문어의 판단력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와갔던 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렇게 지능이 뛰어나고 사람처럼 이렇게 그 어떻게 뭐 개와 우리가 개처럼 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서로 반응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동물인데 이 스페인에서 지금 문어 양식장을 만든다는 내용이 있어요. 네. 네, 어떤 건가요? 사실 이제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 문어 양식에 관심을 다 많이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번번이 실패가 됐었어요. 그 네. 문어 양식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네. 근데 이거를 그 스페인에서 성공을 했나 봐요. 그래서 네. 무척추 동물 중 하나인 문어는 바다의 이제 천재라고 이제 불릴 만큼 지능이 뛰어난데 그런데 최근 스페인 한 기업이 세계 최초로 문어 양식을 대량 생산하겠다 밝혀서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2019년 문어 완전 양식에 성공한 스페인 수산 기업인데 그 최근 750만 유로를 투자해서 그 다음 해 여름까지 세계 최초로 양식 문어를 판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어는 양식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 어획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마다 전 세계 문어 수요가 늘어나면서 어획량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해요. 이에 해당 수산기업이 양식 기술로 자연산 문어가 마구잡이로 남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양식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그 환경 단체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당연히 반대를 하게 됐죠. 해양과학자나 환경보호단체 모두 다 반대를 했는데 문어는 지각 능력이 높은 생물이기 때문에 바다보다 좁은 양식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문어 양식에 반대하는 서한을 스페인의 정부에 보낸 상황입니다. 네. 문어는 이제 도구를 사용할 만큼 굉장히 지적인 어떤 동물이고 인간처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지각이 있는 존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사육하는 거잖아요. 좁은 공간에 가두어서 사육한다라는 것은 문어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문어가 거의 3미터 정도 되고 몸무게가 41kg 정도 되는데 네. 그러한 어마어마한 큰 동물을 좁은 공간에 가두어서 네. 사육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고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문어의 그 습성과 맞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 문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둠 속에서 생활하는 습성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양식장에 이렇게 수조에 놓게 되면 양식장에 항상시 빛이 들어올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문어의 습성과 전혀 맞지 않는 우리가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면은 5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가장 먼저 그 습성에 맞게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스페인과는 달리 영국에서는 이제 문어의 이러한 습성을 이해하고 문어가 살아있는 채로 문어를 삶아서는 안 된다라는 법이 제정이 되었다고 해요. 이것은 이제 농장 그러니까 그 양식과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먹기 위해서 지금 아까 우리가 양식도 하고 하는데 또 그 먹는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를 삼고 있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영국에서 이제 개와 문어의 인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동물법을 제정을 했죠. 네. 이 외신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에 개정 중인 영국 동물복지법에 두 종류 연체동물과 식광류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인지적 존재에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두 종류 생물로는 문어, 오징어 등이 있고요. 식광류는 게, 랍스터, 새우 등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여기서 잠깐만 제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제 네. 문어나 오징어, 게, 랍스터, 새우 같은 것들 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먹는 식단 재료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영국에서는 이게 그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지적인 존재로 본다는 얘기는 이 동물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인스타를 통해서나 아니면 그 온라인상에 보면은 이 오징어라든지 문어라든지 이게 게 또는 랍스터, 새우 이런 살아있는 것들을 그냥 불에 뜨거운 물에 넣어서거나 아니면 그 불 화로에 바로 살아있는 것을 넣어서 구워가지고 보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어떠신가요? 그러니까요. 네. 특히 이제 새우철 되면 네. 소금구이 많이 해 먹잖아요. 살아있는 채로 막 팔딱팔딱 뛰는 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장어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저는 좀 뭐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 하나의 생명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즐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조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네. 정말 우리가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먹기 위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좀 더 얘기를 더 해주신다면은요. 그래서 네. 이제 인지적 존재로 규정된 생물은 훈련된 기술자가 인도적으로 도축하는 것이 권고됨에 따라서 두 종류 식광류 관련 규범도 추가적으로 파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전 법에서는 유척주 동물만 인지적 존재로 인정을 했는데 이번 개정은 실질적인 동물권 개선에 초석이 되는 작업이며 추후 개정된 법안으로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라고 해요.
영국 정부는 이번 개정이 어업이나 요식업 등 실생활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향후 영국 동물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동물권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고 아직 이 법이 시행되지는 않았나요? 네, 아직 지금 시행 예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시행 예정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스위스 같은 경우도 그 게를 뜨거운 물에 넣거나 네. 살아있는 채로 어떤 요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 있고 아마 법으로 조금 제가 자세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문화가 대단한 전주인지를 우리가 이번 여러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영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충분히 이 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영화를 보면서 은서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왜 나의 문어 선생님인지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 이제 이 주인공도 똑같이 그 주인공이 느끼는 그 감정을 저도 느낄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하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동물들에게도 이제 문어가 1년 남짓한 수명 동안 이제 천적으로부터 이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를 터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위기에서 다시 자기가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 이제 이 영화가 왜 나의 문어 선생님이 됐는지 네. 이제 이해할 수 있었고 사실은 문어가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에 엄청 놀라웠어요. 네. 제가 사실 한 몇 주 전에 그 강원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네. 주문진 시장 갔는데 굉장히 문어가 많더라고요. 다 개하고 문어만 엄청 많아서거든요. 네. 근데 그걸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생각하니까 좀 끔찍하다는 생각도 조금 네. 들고 네.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생각이 오고 많이 들었어요. 예. 네. 근데 문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물고기도 사실은 고통을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음식으로 먹긴 하지만 좀 더 그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그 고통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어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자, 음악 듣고 2부에서 좀 더 문어 양식에 대한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나는 문어
안혜은의 문어의 꿈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93.5MHz 지구로운 채식 생활을 듣고 계시는데요. 지구로운 채식 생활은 기후변화 전문 라디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2부가 이어질 텐데요. 영화로 풀어보는 환경 토크의 박은서님과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우리가 문어가 어떤 동물이었는지 살펴보았잖아요. 생김새뿐만 아니라 사실 높은 지능을 갖고 있는 그런 동물인데 좁은 공간에서 사육한다라는 것이 과연 옳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식용문어 양식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신다면은요. 네, 페루 환경 전문 매체 몬가베이는 제니커 자케 미국 뉴욕대 교수 등 국제 연구진의 논문을 인용해서 문어는 윤리적 환경적 이유로 사육과 대량 생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연구진은 문어가 정교한 신경계를 가지고 있고 문제풀이 능력이 뛰어나고 주변 환경에 따라 피부색과 무늬를 바꿀 수 있으며 물고기와 협동적 사냥을 하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똑똑한 동물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문어는 인지적 자극과 탐색 기회를 원하는 동물인데 집단 사육 환경은 이들을 지루함과 좌절감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고 심각한 동물복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제 이 밖에도 문어는 육식성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문어의 먹이로 쓸 물고기와 무척추 동물을 다량 잡아야 해서 남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네, 다양한 그 문제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한 동물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뭐 주변 환경에 따라서 피부색도 바꿀 수 있고 또 무늬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똑똑한 동물인데 이렇게 집단 사육을 한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지루함을 줄 수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지루함이라든지 아니면 좌절감에 빠져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네. 또 이제 문어를 대량 사육을 하기 때문에 문어가 필요하는 어떤 음식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또 남행으로 인해서 문어에게 이제 주는 어떤 음식이 어떤 환경 남행으로 인해서 그 바다 생물의 어떤 그 개체수 감소도 염려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를 말씀 주셨습니다. 또 이제 환경의 부정적인 얘기를 조금 더 말씀해 주신다면은요. 네, 문어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먹지 않는 사료와 배설물은 높은 수준의 질소와 인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질소와 인은 영양과도 바닷속의 산소를 고갈시키고 그 지역의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듭니다. 또한 양식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 항생제를 사용하는데 이로 인해서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가 주변 환경으로 침출되어 야생동물과 인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사료나 배설물들이 이제 계속 그 바닥에 쌓이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질소와 인을 품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부영양화로 인해서 산소가 부족하게 되겠죠. 그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 그리고 이제 대부분 양식장에서는 그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좁은 양식장에 가둬서 사육하는 것도 있지만 도살하는 방법도 굉장히 잔인하다고 해요. 네, 그 사육장은 1제곱미터에 문어 성체 10마리에서 15마리를 기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단체는 비좁고 단조로운 수조 환경이 자연에서 외톨이 포식자로 영역을 중시하는 문어에게 학대가 될 것이라고 과도한 공격성과 동종 포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어요. 아, 네.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네네. 그렇죠. 네. 사업자의 계획 문서에도 문어의 예상 사망률은 10%에서 15%에 이를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미 양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분명히 좁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다른 동종의 어떤 문어들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성이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환경 문제로 인해서 그 공간의 문제로 인해서 미리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10에서 15%를 이룰 거라고 이미 나와 있다라는 건데 지금 계속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네. 네, 무엇보다 양식한 문어를 죽이는 방법이 아주 잔인하다는 네. 거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 계획서에는 3kg짜리 자란 문어를 영하 3에서 0도의 얼음물이 담긴
500리터 수조에 담가 천천히 죽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요? 네, 차가운 얼음물에다 그냥 담궈서 그냥 천천히 죽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너무 잔인하지 네. 않나요? 이 도살 방법은 매우 혐오스럽고 비인도적이며 과학적으로도 상당한 고통과 공포를 일으키고 죽음까지의 시간을 길게 만든다는 사실이 입증됐는데요. 어류에서도 이런 도살법 문제가 드러나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금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단체는 밝혔어요. 네. 심지어 과학계에서도 이 회사의 운영 방침이 지나치게 잔인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신경학자인 피터 처 미국 다트머스대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문어는 지각 능력이 있는 고지능 생물이며 차라리 어부들처럼 단번에 죽이는 게 인간적일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문어는 3살 아이에 준하는 지능을 가졌는데 문어가 고통과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연구만 300편 이상이라고, 그래서 이런 잔인한 방법이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금 성명을 냈죠. 그런데 우리 아까 말씀하신 농부가 그냥 어류를 죽이는 방법처럼 짧은 시간에 고통 없이 죽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방법을 택하는 건가요? 이제 그렇게 하기엔 너무, 이렇게 해야 좀 빨리 단시간에 여러 마리를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대량으로 왜냐면 생산해서 대량으로 이제 출하하기 위해서 출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사람의 손이 아닌 그냥 그 얼음 그쵸. 수조에다 넣고 네. 그냥 천천히 그냥 죽이는, 고통을 가하면서 죽이는 방법 진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제 뭐 우리가 그 이제 바다 동물 아닌 어떤 육지에 있는 동물들 뭐 돼지나 아니면 소를 이제 사육하는 방법에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 있어서 네. 이제 빨리 가능한 고통을 없이 죽여야 된다라는, 이게 동물복지법의 5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스페인과는 반대로 이 문어 양식법을 금지하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신다면은요. 네, 그 문어 양식을 금지하는 지역은 미국의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가 있습니다. 2024년 6월부터 문어 양식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는 문어 양식뿐만 아니라 문어의 판매, 소유, 운동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러한 조치는 문어의 높은 지능과 복지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이러한 그 좋은 사례를 보여주는 곳이 있어서 좀 더 이 문어 양식을 금지하는 것이 앞으로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어를 대량 양식하는 이유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네, 이제 네. 결정적으로 이 스페인 아까 그 업체에서 지금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이 하는데 그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저희 우리나라예요? 나라, 예, 그래요? 네. 인도하고 한국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문어가 무슨 맛이 있나요? 뭐랄까, 맞아, 곰 같은 느낌 아닌가요? 그냥 식감으로, 그러한 네, 식감으로. 그러한 식감으로. 그리고 경상도 어느 지역 가면 항상 제사상에도 문어가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네, 뭐 네. 큰 문어 이렇게 통째로 올라가는 것도 많이 보고. 네. 근데 저희는 그런 건 맞는데, 그러니까 그런 바닷가 지역 가면 문어 소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물론 이제 바다에서 또는 육지에서 우리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 뭐 지금 거의 이제 아까 남획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문어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또 다른 동물들이 희생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필요하는 어떤 물고기만 이렇게 잡아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어획이 큰 어떤 배가 바다로 가가지고 쌍끌이라고 하잖아요. 네, 바다 다 밑에서부터 긁어내죠. 긁어내는 그런 방법 꼭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바닷속에 많은 어떤 생물들이 어떤 종들 같은 경우 멸종하는 종들도 있고, 그 개체수가 너무 줄어들고 있어서 2040년 정도 되면은 바다에 물고기보다는 플라스틱이 더 많을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조금 더 우리가 많이 먹는 게 문제이지 않나요?
음식이 넘쳐나고 많고 또 이제 남김으로써 또 이 환경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음식물 남김으로써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혹시 이 문어 양식을 하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문어 개발 양식 개발에 엄청 힘을 가하고 있는데 그 대문어를 지금 부화해서 200일까지 키우는 거에는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 자체가 엄청 좀 힘든데 200일까지 성공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뭐 성공할 날이 곧 오겠죠. 근데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이게 화두에 올라서 그때 당시에는 뭐 그 양식을 위해서 온 세계가 다시 그거를 양식을 하기 위해서 같이 막 연구를 했다고 하면 이제 반대하는 의견들이 사람도 많죠. 많으니까 이제 이 연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해 주셨듯이 문어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많잖아요. 과학적으로 이제 인지를 갖고 있는 동물이고 또 그 뛰어난 어떤 지각 능력 있는 것을 필요해서 그래서 윤리적이나 아니면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많은 어떤 목소리들이 나고 있는데 이 스페인에서 아마 처음 시작해서 성공하면은 제가 봤을 때 다른 나라도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이 문제의 그 본질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양식이 이제 바다 환경뿐만 아니라 그 윤리적인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러면 이 양식이 꼭 그 문어 양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양식이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줄 만한 다큐가 또 있을까요? 네, 제가 많이 추천하는 다큐멘터리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시스피라시라는 네. 다큐멘터리예요. 네. 그래서 저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저도 그 연어 스시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연어 양식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다뤄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연어 양식장 주변 환경, 그러게 그 환경과 이제 어떻게 그게 우리 입속에 오기까지 과정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네.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나서 네. 근데 예전에 제 친구 아버지가 이제 그 캐나다 그 여행 가셨는데 캐나다 여행 때 이제 그 연어를 직접 그 신선한 연어랑 그런 걸 보시고 그 네. 뒤로는 한국에서 연어를 보면 이 색깔 아니라고 네, 절대 안 네. 드신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캐나다는 이제 진짜 네, 진짜 그걸 연어. 드시고 오셔서 네. 그 뒤로 이제 그 연어 항상 나오시면 이런 색깔 아닌데 이거 아니라고 음. 안 드신다고 그 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기 캐나다 사람이 그 정말 신선하고 이런 거 아닌 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다 뭐 그 항생제나 이런 약품에 다 절여진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자세한 건 모르고 그렇게만 이야기 들었는데 그 영화를 보게 되니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 윤리적으로도 너무 불쌍하잖아요. 네. 한 공간에서 그 추를 향해서 그 계속 평생을 그 안에서만 돌고 있는 네. 그 연어들도 너무 불쌍하고. 네, 잠깐만 제가 네. 좀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큐멘터리 시스피러시. 예. 그러니까 뭐 바다의 음모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시라는 바다와 스피러시를 음모라는 두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시스피러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넷플릭스에서 바다의 음모라고 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이제 연어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네, 네, 계속 이어주신다면 그러면 네. 이제 좁은 공간에 마찬가지로 연어도 가두어서 양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연어는 태어나서 이렇게 바다를 거쳐서 다시 희귀하는 네.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러한 조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식장 내에서 계속 평생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그런 회귀 말씀을 본능을 해주시고. 이용해서 그 네. 추를 달아서 그 추를 평생을 쫓아가게끔 네. 그 추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럼 네. 그 연아가 그 추를 보고 그 회귀 본능에서 계속 그 공간을 네. 도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색깔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저도 네. 보긴 했었는데 좀 더 색깔이 어떻게 구분하는지 색깔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좀 설명해 아무튼 구분할 필요 주신다면요. 없으시고 그냥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연어는 네. 신선하게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계속 그 같은 공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는 엄청 넓은데 깨끗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자라면 네. 그 바다에 풀어놨다고 생각하잖아요. 양식장이. 네.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 사실 그 배설물 그것도 저는 놀랐어요. 그 배설물이나 이런 게 흩어져서 섞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섞이지 않고 그 안에서 가라앉죠. 가라앉아서 그 자리에 계속 있고서 그 주변만 그 바다 양식장을 그 지도가 나오면서 그 양식장 주변에 바다의 오염도가 엄청 굉장히 심각하다. 네. 심각하고 그다음에 뭐 항생제 왜냐면 서로 거기서 좁은 좁은 공간 공간. 안에 계속 있으니까 서로 부딪히고 서로 뜯기고 조금씩 살점이 뜨이고 하면서 그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항생제를 엄청 막 투입하고 이런 장면 네.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초밥집 가면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쵸. 네. 그거 보고 한동안은 네. 진짜 지금도 그렇지만 네.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네. 그 대부분 우리가 먹는 그 연어는 우린 노르웨이라든지 아니면은 스코틀랜드 그쪽에 양식장에서 오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까 네. 색깔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그 농장주가 그 색깔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연어의 순수한 그 자신만이 갖고 있는 색이 아니라 일종의 우리가 염색을 쉽게 좀 설명하자면 염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연어의 색깔을 어떤 약품이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봤을 때 굉장히 선홍빛의 그 연어는 진짜의 그 연어의 색이 아닌 그 조작된 만들어진 색깔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사료를 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연어가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주는 사료를 그러니까 이게 양식장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불순물들이나 노폐물들 그대로 땅에 가라앉아서 거기가 이제 부패하면서 엄청나게 또 많은 거기에 메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들여다보면 네. 그만큼 이제 바다가 그쪽 주변은 오염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서 네. 이제 보다 보면 그 죽은 그 연어들이요? 연어들 네네. 그걸 그 주변에 막 쌓아놓고 네. 그거를 다시 사료를 만들어서 먹이는 그 너무 비윤리적이죠. 네. 비윤리적인 그런 장면 봤거든요. 예전에 이런 게 닭 양계장에서도 이런 게 문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좀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너무 위생적으로도 너무나 문제가 심각하다 네. 생각했어요. 네. 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화 다큐멘터리인데요. 시스프러시 한번 꼭 보셔서 내 밥상에 오르는 어떤 물고기들, 사실 물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그 특히 이제 가축도 해당이 되는데요. 한번 내 밥상에 오르는 음식들이 과연 어떻게 어떤 과정 거쳐서 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스프러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에 있는 어떤 물고기들의 그 양식 환경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던 거고 또 하나가 있죠. 가축들이 어떻게 사육이 되고 우리 밥상에 오르는지를 보여주는 다큐가 있죠. 이름이 뭐였죠? 네, 카우스피라시. 네, 카우스피러시라고 보면 되는데 일종의 이제 소의 음모라고 해서요. 네. 어떻게 그 소가 사육이 되고 우리 밥상에 오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맞아요. 다큐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이것도 시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카우스피러시를 보시면 네. 또 우유 네네. 한동안은 또 우유를 네. 아마 못 먹게 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물론 그 입이 주는 즐거움도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 먹는 음식인데 우리가 굳이 나쁜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정해야 되고 어디서 왔는지를 좀 살펴보는 음식을 좀 알아가는 거, 내 밥상에 오른 음식을 좀 알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가 그러한 음식과 나의 몸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좋은 다큐 있는 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이제 그 결정은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니까요. 한번 저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문어에 대해서 살펴봤고 문어를 양식하는 양식장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은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다음 달에도 좋은 영화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Well, I'm gonna wor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네, 박은서님과 함께 영화 나의 문어 선생님을 통해서 문어가 어떤 동물이며 문어 양식장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문어 양식은 지능이 뛰어난 동물을 대량 사육한다는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과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어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방법 없을까요? 지구로운 채식 생활은 지구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를 지킨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구로운 채식 생활 진행자 진아였습니다. And I am gonna wal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I am gonna t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 am gonna tal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and I think I can. I'm gonna w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t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Well, I'm gonna clean up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clean up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Well, I'm gonna leave this world behin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leave this world behind, and I think I can, and I think I can. I'm gonna clean up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leave this world behin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Oh, will you come when I call you? I'll come when you call me. I'll call you at 1:30. One's for the pretty little baby that's born and gone away.
you come when I call you? I'll come when you call me. I'll call you at 2:30. Two's for the love of me and you. One's for the pretty little baby that's born, born, born and gone away. Oh, will you come when I call you? I'll come when you call me. I'll call you at 3:30. Three's for these warships at sea. Two's for the love of me and you. One's for the pretty little baby that's born, born, born and gone away. Oh, will you come when I call you? I'll come when you call me. I'll call you at 4:30. Four's for the guns of this war. Three's for these warships at sea. Two's for the love of me and you. One's for the pretty little baby that's born, born, born and gone away. Oh, will you come when I call you? I'll come when you call me. I'll call you at 5:30. Five's for the warplanes that fly. Four's for the guns of this war. Three's for these warships at sea. Two's for the love of me and you. One's for the pretty little baby that's born, born, born and gone away. Oh, will you come when I call you? I'll come when you call me. I'll call you at 6:30. Six for the cities all wrecked. Five for the warplanes that fly. Four's for the guns of this war. Three's for these warships at sea.